네, 이렇게 왜 모바일인가, 또 기업이 모바일에 기대하는 그 효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그 실무를 경험하면서 얻은 좀 실무적인 그 팁들을 좀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3가지의 상위 전략과 4가지의 기능적인 어떤 그 기획 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 때 앱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웹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는 그 양쪽의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그 표를 많이 이제 참고를 하십니다. 뭐 모바일의 앱의 장점은 어떻고 웹의 장점은 어떻다 하시고, 사실 이러한 표 자체가 이제 초기에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도 하고 했던 자료인데, 저희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거를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유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은 사실 최근에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 90년대 후반부터도 그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화가 작년과 재작년에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앱이라는 게 제공하는 고유한 경험 때문이거든요. 어떤 그게 미려함일 수도 있고 조작하기 쉬운 거일 수도 있고 샥샥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비로소 이제 대중들이 열광을 한 겁니다. 즉 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표 자체가 굉장히 이성적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굉장히 기능적이고 이성적인 것들밖에 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표가 다룰 수 없는 기능보다 직관적인 요소들, 이성보다 감성적인 요소들, 이것이 그 앱에 있고요. 모바일 웹이라는 걸 경제적이다라는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장점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소비자들이 왜 그 모바일 폰에 열광을 했는가를 볼 때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모바일 웹이라는 기법은 사실은 왑이라고 불렀던 기존의 그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사실은 모바일 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즐겨 사용하진 않았었거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뭐 기능적인 비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비자의 니즈로 들어가 보면 뭘 선택해야 될지가 더 자명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스마트폰 초기에 이제 이렇게 뭐 CPU와 메모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아이폰과 옴니아폰이 비슷한 비교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상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옴니아폰을 구입하신 분들께 보상금까지 주기로 지금 결정이 되었던데, 이러한 것처럼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이성적인 툴에 착시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하는 점이 이제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사실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유명한 서비스들은 동일한 자사의 서비스를 앱과 웹으로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양쪽을 다 설치를 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써보시면서 어디에 더 손이 가는가, 이걸 보시면 사실은 훨씬 더 답이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특화와 통합에 대한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앱이나 웹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거를 다 통합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특화된 걸로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1년을 경험하면서 얻은 대답은 웹은 넓게, 앱은 좁게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웹은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이렇게 모아놓고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가져갈 수 해줄 수 있는 게 미덕이었다라면은 앱은 최대한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서 그 하나의 기능만을 컴팩트하게 제공하는 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갖고 있는 물리적인 그 디바이스 사이즈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면 기존의 PC의 프로그램은 시작과 끝, 이제 스타트와 엔드의 철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콘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활용을 다 하고 나면 X 버튼을 눌러서 이제 끄게 되죠. 그런데 반해서 스마트폰은 스타트와 엔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포즈와 리즘, 즉 일시 정지와 재개라는 개념으로 실행을 시켜서 내가 어떤 용도를 다 수행하고 나서 그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잠시 멈춰놨다가 다시 켜고, 이렇게 일시 정지와 재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애플사나 구글사가 만든 기본 앱들은 시작 화면이 없습니다. 그쵸? 이메일 앱이나 이런 걸 실행해보시면 로고 화면이 안 나옵니다. 바로 본문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재실행이 된 거고 잠시 멈춰지고, 이러한 철학을 잘 이해를 한다면 앱을 단순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행되게끔, 그리고 빨리 꺼지고 자주 실행되게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잘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만큼 다 더해진 상태가 아니고요.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게 완벽한 기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기획을 하실 때 이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는 다 빼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있어도 좋은 거는 안 넣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국세청과 연말정산 앱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50만 다운로드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 앱 자체를 처음에 의뢰를 받을 때는 대한민국 국세청이라는 앱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 상속세, 증여세, 현금 영수증, 뭐 개인 사업자, 홈택스 등등을 다 아우르는 통합 앱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앞에서의 저희의 연구를 말씀을 드리고 이걸 시즌별로 사용자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을 나누어서 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시리즈로 연말이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앱을 냈고요. 그 결과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뭐 어떤 소득 공제에 대한 앱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최대한 잘게 쪼개서 내야지 이제 소비자들이 더 큰 반응을 내더라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해외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 밀러 맥주가 비어타임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이제 또 각광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뭐 미국이나 유럽의 펍들은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스탠딩으로 술을 먹는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 이제 술을 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앱을 실행을 시켜서 맥주 2잔 입력을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전광판이죠. 그래서 내가 손을 들면 이걸 들면 교육을 받은 바텐더가 밀러 맥주를 2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이게 하는 사람도 재밌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뭐야 저게 하면서 밀러를 더 보게 되고요. 이제 바텐더도 또 가져다 주고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밀러 맥주의 역사, 뭐 밀러 맥주의 뭐 제품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많은 정보를 녹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바일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 상위 전략은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추출해서 모바일적인, 기능적인, 디자인적인 맥락으로 녹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콜맨이라고 유명한 등산용품 업체 아시죠? 텐트도 만들고 랜턴도 만들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자사의 랜턴 그 상품을 꺼내들고 앱을 만들었는데요. 이 랜턴 앱의 브랜드 가치가 세상을 밝게 비춘다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일하게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어두운 장소에서 다 핸드폰 폴더를 열어서 이렇게 비춰서 물건을 찾은 경험이 있으신 것처럼 그 앱의 슬라이더를 맨 아래에 있는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쫙 끌어당기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하얀 화면이 나와서 손전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앱은 끝나지만 콜맨에 대해서 굉장히 강인하게 그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 사례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의 모토가 가장 즐거운 순간에 함께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쓰십시오 하면서 이런 미니 게임들을 상당히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병이 나와서 병을 돌리면은 그 병이 돌아가는 실제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가리키게 되는 뭐 우리가 이제 술병 같은 걸 돌리거나 뭐 그런 맥락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색한 모임이 있을 때 이걸 꺼내들게끔 만들고 코카콜라를 각인시키는 이런 접근했을 때 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 상위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앱이냐 웹이냐 그리고 통합이냐 특화냐 그리고 브랜드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것 이게 이제 세 가지의 그 상위 전략이었고요.